86년 아시안게임과 30억 아시아인의 축제가 열렸습니다. 88년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친 우리나라가 나날이 부강해지고 있던 1991년 대한민국의 수건이었던 UN 가입을 위해 외교적인 총력전을 벌이고 있던 그때 한 남자가 서울에서 8,800km나 떨어진 머나먼 소말리아에 도착합니다. 그 이름은 강대진 주 소말리아 한국대사관 참사관입니다. 그가 한국에서 소말리아까지 머나먼 길을 달려온 이유는 바로 소말리아 대통령에게 줄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서인데요. 아니, 뭔지 알아야지 내가 대통령 앞에서 설명을 할 거 아니야. 선물이 든 그 가방을 확인하는 남자, 주 소말리아 한국대사 한신성입니다. 이거 저 소말리아 선수단 입장하는 거 잘 보이는 거지? 에? 아니, 대통령이 올림픽 개막식 못 봤다고 해서 내가 특별히 부탁한 건데 확인 안 했어? 그가 이렇게까지 소말리아 대통령에게 공을 들이는 이유는 소말리아 대통령이 한국의 UN 가입을 위한 캐스팅 보트였기 때문이죠. 자, 시간 없으니까 자기는 택시 타고 들어와. 어? 수고했어. 선물을 받고 대통령을 보러 가는 신성. 대한민국 역사적인 유엔 가입 승진. 아이, 승진은 또 너무 같다. 대화를 나누는 그때 무장강도가 신성의 차를 습격합니다. I'm the South Korean ambassador. 외교관이라는 언급에도 아랑곳 않고 Don't stop. No, you can't take that. It's for President Biden. 비록 선물은 뺏겼지만 임무를 포기할 수 없었던 신성은 소말리아 대통령을 찾아가는데요. 일단 뛰어. 임대사, 임용수 대사. 예상치 못하게 북한 대사 림용수와 마주치게 됩니다. 무슨 용무 있어? 아, 자꾸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방해 공작 하실 거요? 방해 공작이라니? 서로 왜 이곳에 있냐며 험악한 분위기가 고조되던 그때 까지 팔아먹는 가증스러운 짓거리 그만두라. 밖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때 들어오는 자동차 한 대. What's going on? Can you get up? No, everything is on lockdown. But don't worry, Barry will take care of this. No time. 안심하라는 말만 연신 내뱉는 장관을 뒤로하고 그들은 서둘러 피신합니다. 당시 소말리아는 바레 정부가 무려 20년 넘게 장기 집권하고 있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바레 정부는 에티오피아와의 전쟁에서 패전하고 때마침 불어닥친 국제적인 외채 위기에까지 휘말리면서 소말리아 시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말리아의 여러 부족들과 정치 집단이 힘을 합쳐 쿠데타를 일으킨 것인데요. 그렇기에 바레 정부와 교류했던 각국의 대사들 역시 쿠데타 세력의 타깃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 시각 한국 대사관 1급 정보를 파기할 만큼 위험한 상황. 1급 기밀 아니라도 소말리아 정부하고 연관된 자료들은 다 파기시켜. 그리고 한국 정부와의 연락도 닿지 않습니다. 통신 정보 못 통해요. 뭐? 텔렉스는? 텔렉스도 끊겼어요. 우리 대외 행사 방송 테이프 있죠? 아살람 알라이쿰.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 저 멀리 대한민국에서 왔습니다. 하지만 북한 대사관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용수와 대사관 직원들 모두 반군에게 금품을 갈취당하고 겨우 목숨만은 부지하는데요. 그나마 나무 식량하고 자동차까지 다 털어갔으니 어쩝니까? 다들 모두 서둘러서 짐 챙기고 이제부터 우리 투쟁 목표는 생존이다. 눈앞에 위험이 닥친 상황. 몸을 숨길 만한 곳을 찾아가 보지만 모두 상황이 여의치 못했는데요. 마침 한국 대사관이 눈앞에 보이고 한 대사! 한신성 대사! 용수는 더 이상 이동이 불가하다고 판단. 난 임대사요! 이붕놈들이잖아. 어린 애들과 여자들이 있어. 자, 보다시피
우리 모두 비무장이요. 하지만 한신성 대사는 아무리 위험해도 그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돌아가라고. 여기까지 위험해져. 그러나 코앞까지 쫓아온 방군 때문에 죽는 걸 지켜볼 순 없으니 보시다시피 어린 애들까지 있지 않소. 현대사 갈 곳이 없어. 여기서 가까운 이태리 대사관 두드리는 게 제일 빠를 겁니다. 여전히 서로를 의심하는 상황 속에서 우선은 살기 위해 신성은 용수와 모가디슈를 탈출할 계획부터 세웁니다. 아직 이집트 대사관이 남아있어. 이쪽을 통해서 카이로로 빠져나가는 길을 알아볼 수 있지. 저 이렇게 하시죠. 우리가 이태리 대사관을 맡고 임 대사님이 이집트 대사관을 맡아서 상황이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걸로. 대신 만약의 상황에서 손절할 것을 약속하죠. 만일 그때 가서 한쪽만 빠져나갈 상황이 된다면 살 사람은 살아야겠죠. 타는과 선열이 낭장거리. 그런데 그만. 뭐요? 쏟아지는 총탄을 피하며 도망가는 사람들. 과연 그들은 각자의 생존을 목표로 무사히 탈출할 수 있을까요? 영화의 제목인 모가디슈는 동아프리카 소말리아의 수도입니다. 이곳은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내전이 끊이지 않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 중 하나인데요. 한국 대사관에서 벌어진 실화를 바탕으로 베테랑, 베를린, 부당거래를 연출한 류승환 감독님이 메가폰을 잡고 재구성한 영화가 바로 이 영화 모가디슈입니다. 특히 류승환 감독님의 작품 중에서도 베를린을 흥미롭게 보신 분들이라면 이번 작품을 더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모가디슈가 스케일과 액션에서 호평을 얻은 베를린의 제작진이 다시 뭉쳐서 그때 사건의 긴박함과 처절함을 표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베를린의 액션이 폭발했던 갈대숲 장면처럼 모가디슈 액션의 활용 장점은 영화 후반부 긴박한 탈출을 실감나게 표현한 카체이싱이 될 것 같네요. 기대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제 소말리아에 가서 촬영을 할 수는 없었겠죠. 소말리아는 아직도 여행 금지 구역으로 방문할 수 없었기에 촬영은 모가디슈와 가장 유사한 모로코에서 진행되었다고 하고, 영화의 사실감을 더하기 위해 미션 임파서블 로그네이션, 본 얼티메이터, 글래디에이터에서 활동한 모하메드 로케이션 매니저의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덕분에 실제 전 대사관 직원들도 조성해놓은 장소를 보고 감탄했을 정도로 모가디슈를 잘 구현했다고 합니다. 여기다 김윤석, 조인성, 허준호 같은 대한민국 탑 배우들과 구교환, 김소진, 정만식, 김재화, 박경혜 같은 명품 배우들이 함께 출연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하는데, 카리스마로 끝판왕인 배우 김윤석 씨와 허준호 씨가 각각 대한민국과 북한 대사를 연기해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니 이 부분이 기대해볼 만하고, 개인적으로는 반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배우 구교환 씨가 점점 더 비중 있는 역할을 맡으며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좋은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모가디슈는 후반부로 갈수록 카체이싱을 기반으로 한 추격전이 주를 이룰 것 같아서 기존의 김윤석 씨가 보여준 모습과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큰 스케일의 액션씬에서 오는 오락적인 요소와 영화의 주된 메시지인 탈출에 대하여 김윤석 배우님이 가지고 있는 표현력이 잘 버무러지기만 한다면 재미있으면서도 무게감 있는 완성도 높은 영화가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김윤석 배우님 작품 중에 재미없었던 작품이 거의 없기도 하고요. 남다른 스케일의 국내 정상급 감독과 배우 그리고 제작진이 뭉쳐 극한의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생존을 이야기하고 있는 영화 모가디슈는 7월 28일 극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림텔러였습니다.